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남다른 도시 투자의 길 찾아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물론 우리 회원님들 위한 공간도 있지만 우리 비회원님들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제가 만든 자료들입니다. 자, 그리고 공지의 말씀,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 핫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977명 들어와 계신데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이 수요일 시장, 제가 수요일 데일리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일 데일리 전망에서, 수요일 데일리에서 수요일 전망에서 외국인의 절대적 영향력, 외국인의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수요일 우리 시장이 뚜껑이 열리니까 역시 그 양상이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외국인이 3,300억이나 순매도한 코스닥은 1%나 빠지고, 이 명함은 외국인이 갈랐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보시겠지만 외국인 동향과 지수 동향은 정확히 양시장이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시장은 외국인 동향만 보면 답이 나온다. 특히 수요일은요. 제가 국내 기관들 동향 봤더니 와 정말 시장 참여가 미미하더라고. 매매를 거의 안 하고 휴가 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수요일 날 외국인이 코스닥 순매도가 좀 많았네요. 그죠? 그래서 뭘 이렇게 3,300억이나 팔았는지 봤더니, 오호,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를 순매수 한 걸로 볼 때는 프로그램 매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보면 HLB, ST팜, 오스코텍, 알테오젠, 오호, 전부 바이오 제약주네요. 오, 그래서 수요일날 외국인이 코스닥에 대한 순매도는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큰폭 매도를 했고요.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국내 기관도 큰폭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에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란 물질, 이것과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죠. 그래서 한 아미반타맙의 병용요법이 비소세포 폐암의 1차 치료제로 FDA 허가를 받았다. 굉장히 1차 치료를 받았다. 굉장히 의미가 큰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허가까지 받았으니까 앞으로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받아야 할 마일스톤도 한 1조 이상 남아있죠. 여기에다가 시판되면 로열티까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오스코텍과 유한양은 든든한 뒷배를 하나 마련했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잔칫날, 그냥 뉴스에 팔자. 뉴스에 팔라. 이런 셀 온 더 뉴스 내용이 나왔네요. 지난번에 사실 이 레이저 티닙이 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어쩌네 저쩌니 하면서 또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 지나서 보면 아주 싸게 판 거죠. 어쨌거나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이렇게 단타하는 기관 외국인이 참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제약 바이오를 팔면서 조금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알고리즘에 따른 매매일지도 모릅니다. 뉴스에 팔자 단세포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보이고요.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재료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쭉 갈 재료다. 자, 그 다음에 8월 21일이니까 8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7, 8월은 휴가 시즌이라서 여러 변수들이 많아요. 조업일수 등등. 그래서 8월 20일 동안에 가지고 뭘 의미 있게 해석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그 제가 뭐 좀 유치한 비유지만 머리 나쁘고 부지런하면 제일 문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미 있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그래도 시장에 또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거 오늘 수요일 날 수출 동해에 나니까 갑자기 쭉 밀렸죠. 참, 이런 단세포적 대응들 참 안타까운데요. 결국은 이런 결과는 나쁠 거예요. 왜냐면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라면 전체 수출은 7월 1일부터 20일 대비 25% 감소. 요거 보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건 정말 이거는 극복이죠. 근데 일 평균 수출액 작년 동기 대비 일 평균 수출액을 보면 여전히 증가하고 이거 특히 주목할 게 미국, 네덜란드, 영국 이런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구매력이 높은 대신에 중국 같은 구매력이 낮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늘상 말씀드린 K컬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뭐 20일 동안 혹은 한두 달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오판하기 좋고 오히려 이런 그 단세포적 대응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걸 좋은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찬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왜? 전 세계 입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한번 그 입맛이 들면요, 그거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항상 말씀드려요. 한번 메로나는 영원한 메로나다. 한번 맛동산은 영원한 맛동산이다. 자, 그래서 너무 의미를 둘 것도 아니고 이게 큰 의미 있는 일도 아니고 하지만 견고하다. 화장품도 나왔는데 화장품도 좀 비슷해요. 화장품도 비슷해서 큰 의미를 둘 건 아닌데 다만 중국은 좀 의미 있게 빠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아모레퍼시픽하고 한국콜마가 중국 때문에 중국의 부진함 때문에 중국 법인의 부진함 때문에 주가가 한번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좀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K컬처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미국이 지금 미국향 또 선진국향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다만 화장품은 좀 우리 라면과는 달리 좀 기업별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별로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발 우리 주식시장에 이런 합리적인 근거가 좀 부족한 그런 걸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단기에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이런 동향을 역이용하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데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빠진다면 우리는 좋은 저점 매수 찬스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겠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하는 말은 국내 기관이 손 놓고 있다. 그만큼 수급의 폭이 얇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신규 상장주 때문에 여기 또 쏠림 현상 때문에 여타 종목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작용을 불가피한데요. 그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앞서 우리가 분석했듯이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되는데 보면 요즘 하락하면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어요. 이 부분은 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쏠림 영향으로 저는 봅니다. 빠져도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는 한동안 최근 한 12여일 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하락할 경우 하락 종목 수가 좀 1000개 이상 급증하는 경향 이런 것들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쏠림 현상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TDS팜이 따따블 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자본금이 5억이에요. 야, 이런 종목 자본금 5억짜리를 액면가 100원입니다. 어쨌든 액면가가 100원이든 말든 액면가 500원으로 계산하는데도 자본금이 25억인데
너무 소형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또 이렇게 따따블이 나니까 목요일부터는 다시 시중에 또 단타하시는 분들이 신규 상장주에 잔뜩 몰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목요일 우리 시장은 좀 심심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M83 이런 종목 상장인데요. 어쨌거나 다시 요 신규 상장주 뒤늦게 관심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좀 특이한 것들 한 말씀 드리면요. 아이고. 여기 지금 박스경제TV에서 장 종료하고 8월 20일 장 마감하고 뉴스가 기사가 났는데요. 자, 또 휴먼 테크놀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기사 중에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 오물풍선 이런 것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레이더는 토리스케어뿐 그 휴먼 테크놀로지의 토리스케어뿐인데 이 중에서 기존에 없던 얘기가 좀 있어서 레이더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위까지 하니까 4면에 5면 아닙니까? 이 5면이면 한 20억 정도 합니다. 레이더가. 여기 보면 어딜까요? 네, 요 내용이 있네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방산 민간 기업 바이어의 미팅과 사업 크게 늘고 있다. 왜 민간입니까? 정유시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해외 정유시설 예를 들면 사우디 아람코 이런데 예전에 그 드론 공격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더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히 이 회사는 이중 용도라 그랬죠. 그래서 군도 쓰지만 민간으로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 주에 동남아시아 방사 관련 미팅이 잡혀 있다. 요게 지금 돋보이네요. 이번 주 해봐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뿐인데요. 동남아시아 잡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드론이 전남 고흥에 있고요. 드론 센터가. 그 다음에 경북의 현풍에 있어요. 주로 고흥에서 많이 하는데요. 고흥 쪽에서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좀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다. 잠시 단순히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온다. 이런 후문도 들리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주에 동남아시아 관련 미팅이 잡혀 있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고흥 쪽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중동 기업 대형 정유기업 뭐 우리 당장 또 아람코 같은 거 떠오르는데요. 일단 미국과 유럽의 고객사 수출을 위한 다수의 미팅을 진행 중이다. 대충 인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하네요. 이 레이더라는 것은 다른 파괴 무기 이런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한화에서 뭐 레이저로 쏜다는데 레이저로 쏘면 뭐합니까? 레이더로 뭔가 파악이 돼야 레이저로 쏠 준비를 해서 쏘죠. 그래서 협력 관계. 그래서 요게 지금 좀 눈에 들어서 뭔가 서서히 윤곽이 잡히구나. 요게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앞으로 흥미롭다. 요거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영상 볼 때. 그 외에는 목요일에는 신규 상장주들, 이번 주에 신규 상장된 종목도 좋고요. 될 종목들도 좀 관심을 두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심심할. 왜냐? 네. 이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V자 반등해서 원위치 왔기 때문에 조금 길 잃은 양대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전형적인 한여름 장세다. 좀 종목별로 가볍게 대응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가 좀 물러가야 주식시장이 좀 찬바람이 불어야 주식시장이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은 외국인 동향 초점 맞추시고 개별 기업별 움직임 초점 맞추시고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금요일 날 정치 전망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고요.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감사합니다.